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멜라토닌 불면증에 복용하는데 어떻냐? 계속 복용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은 실제로 한의원도 그렇고 신경정신과도 그렇고 요즘에 멜라토닌이 특히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급되는 게 있고 약국에도 유사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많이 편하게 구하셔서 복용하실 수가 있어서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멜라토닌 요걸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불면증으로 되게 고생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을 복용할까도 고민을 했었었고 실제로 신경정신과에서 저는 멜라토닌이 그 당시엔 이렇게 유행했던 약물이 아니라서 SSRI라고 하는 항우울제 계통 약물을 처방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식물성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내성이 적지 않냐, 복용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수면제, 특히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을 이렇게 대중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된다. 혹은 항우울제, 나는 우울증이 없는데 수면이 불편하다 하면 이런 약을 처방하는데 먹어도 되냐 이런 것들은 되게 걱정이 되시는데 멜라토닌은 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서 직접적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신호에 대한 호르몬이거든요.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밤이 되면 분비가 증가하고 아침이 되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절해주는 내 몸에 이런 생체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자율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신호인데요. 좀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시차 적응을 하거나 혹은 비행기를 오래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몸이 불편하지 않게끔 잠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약물로 원래는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원래 수면제는 아니거든요. 수면을 조금 보조해주는 역할로서 원래 전통적인 수면 유도제들, 자낙스, 데파스, 졸피뎀 이런 약물들은 뇌 신경의 흥분을 확 꺼가지고 안정을 시켜주는데 이거랑은 다르게 수면 신호를 그러니까 수면 신호가 되게끔 이런 신호탄을 열어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급력이 다소 큰 약물에 비하면 수면 신호를 보충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존성과 내성이 조금 부담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멜라토닌으로 해결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걸 아실 겁니다. 왜냐면 불면증이 오래 진행이 되고 혹은 자율신경실조나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우울증 이런 걸로 잘 못 주무시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의 부족 문제만 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되고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혹은 부신피질로 이어지는 내 몸의 이런 신경 조절 축이 과활성화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그리고 몸이 다른 것들이 고장나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로도 증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불면증도 그 외에 다른 여타 증상도가 동반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면 호르몬만 넣어준다 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이 수면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자율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 밤이 되면 내려가고요.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밤에 수면 신호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약물에 의존하게만 되면 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몸 스스로 리듬을 회복하는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멜라토닌이 나쁜 약은 아니에요. 보조제로서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멜라토닌 없이도 내 몸이 원래 잤기 때문에 이 잠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즉슨 이게 자율신경의 균형이죠. 현대한의학적으로도 이것들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조절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수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이 구조적으로 압박이 있거나 기능적으로 뭔가 잘 소통되지 못할 때 이것들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한의학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자율신경절에 압박이 있는 것은 이 도침이라는 도구, 요거를 써서 압박을 풀어드리고요. 기능적으로는 약물적인 접근, 특히 체질 한약으로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게 이 3잘의 접근을 진행합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침요법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일자형의 칼날로 된 긴 침인데요. 요거를 통해서 신경절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풉니다. 해서 스냅피 주사나 성상신경 차단술, 사용학적인 시술과 일맥상 통하는데 교감신경절뿐만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절, 즉슨 회복 재생, 그리고 수면과 직접적 도움이 되는 신경절도 압박을 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긴 침, 조선대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경락을 소통시키고 내 몸이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실제로 치료실에서 이 치료를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치료실 내에서 치료받으면서 주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진료실에는 그래서 코 고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아까 말씀드린 이 3잘의 구조를 회복하는 체질 진단하에 진맥을 통해서 체질한약을 처방을 함으로써 수면 밸런스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멜라토닌은 수면 신호를 보충해주는 호르몬으로서 자율신경 밸런스가 맞을 때 자동적으로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깨질 때 일시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잦은 복용은 오히려 이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멜라토닌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 없이도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좋은 건강과 의학 정보 제공해드리는 체질닥터 자율신경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